오늘은 2학기 첫 시간,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배워보자.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먼저 알고 가야 돼. 뭐냐면,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교재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자.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에 눈이 보이게 돼 있단 말이야. 또 동전을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라고 하는 형태의 결과치가 나타나는데, 사건이라고 하는 건 행동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고 얘기하면 돼. 그러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재에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자고. 결과치에 대한, 이렇게 행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모든 가지수라고 얘기 한번 해보자. 가지수 이렇게 가지수다라고 얘기하면 경우의 수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뭐냐면, 경우의 수, 가지수를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M 또는이라고 써줄까? 또는 n이 일어나는 가지수는 m 더하기 n이다 라고 얘기해. 합이니까 당연히 더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또는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문제 속에서는 또는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일 거야. 그 다음에 이거나라는 단어도 많이 보일 거야. 그러면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자고. m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n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 또 n이 일어날 때는 절대로 m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이하에 눈이 나온대. 그럼 당연히 뭐밖에 없어? 1하고 2밖에 없지. 세보면 몇 가지? 두 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또는 얘들아, 4 이상의 눈이 나온대. 4 이상의 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4, 5, 6 해가지고 몇 가지? 세 가지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5어 또는 이거나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자고. 2 이하의 눈이 나올 때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수가 없다가 되는 거고, 4 이상의 눈이 나올 때는 2 이하의 눈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한다. 2 더하기 3이다. 라고 얘기해서 5가지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 법칙만 있느냐? 곱의 법칙도 있어.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 m 그리고 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라고 얘기하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and가 되겠지. 또는이라고 얘기하는 건 or가 될 거고, 그건 집합에서 봤던 거야. and면 교집합이잖아.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라고 얘기하거든.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니네들한테 동시에 나오면 곱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한테 추가하려고. 이건 이제 m 곱하기, 당연히 곱의 법칙이니까 m 곱하기 n인데, 동시에라는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잇따라 일어나는 행동인데, 잇따라는 너무 어려우니까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곱하기라고 얘기한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어떤 예가 좋으냐면,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던진다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얘는 6가지고 얘는 2가지인데 동시에 던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곱하기로 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12가지가 나오냐면, 앞면일 때, 얘들아, 앞면이 나올 때, 동전이 앞면이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1, 2, 6 6가지. 뒷면이 나올 때 도 마찬가지로 1, 2, 3, 4, 5, 6 해서 1, 2, 6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6가지, 이쪽에서 6가지니까 두 개를 더한다라는 개념. 왜 더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쪽에는
6가지 더하기 6가지인데 왜 더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앞면이 나올 땐 뒷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뒷면이 나올 땐 앞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더해서 12가지. 그러니까 합과 곱은 어떻게 보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동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선생님 동시에라는 말이 있으니까 곱하기 했으니까 그걸로 끝났는데 그 얘 말고 또 다른 일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옛날 게임이긴 한데 얘들아,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 그 게임은 반드시 주사위를 2개를 던져야 뭐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이 부루마블 게임을 사다 보니까 주사위를 2개 살 돈이 없는 거야. 1개밖에 못 썼어. 그러면 주사위를 1개를 던졌잖아. 주사위 1개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돼.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사위 1개 가지고 게임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라고 얘기하면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야. 그지? 그러고 나서 걔 눈을 확인했어. 그런 다음에 또 던져. 한 번 더 던져. 또 던진다. 한 번 던진다. 또 던지는 거지. 던진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도 6가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더해야 될까 곱해야 될까에 대한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건 곱하기야. 왜? 연속해서 던졌기 때문에. 그래서 36가지가 나오는데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게. 1이 나올 때 첫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왔어. 그럼 두 번째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건 1부터 쭉 해서 6가지 나오지. 그지? 여기서 6가지 나왔어. 2를 했을 때에도 쭉 해서 1부터 6까지 해서 6가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6을 던질 때도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1부터 6까지가 나오겠지. 여기서 6가지 나오지. 그러면 이제는 더하기로 해도 되고 곱하기로 해도 되는데 봐. 처음에 6가지 나오고 두 번째도 6가지 나오고 세 번째도 6가지 나왔으니까 이거 6 더하기 점점점 해서 6인데 6이 6개 있잖아. 그러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곱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니네들이 반드시 곱하기라고 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유형적인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뭐냐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일렬로 세우기라고 되어 있거든. 일렬로라고 하는 문제로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게 배열한다 또는 나열한다라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로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이제 공식을 유도해내는 거야. 얘네들한테 풀이하게 주기 위해서. 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 순서 있게 나열하려면 방법은 2가지밖에 없겠네. A, B와 이렇게 나열되는 거. 그 다음에 B, A라고 얘기해서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난다. 순서가 있으니까. 왜? 선착순으로 한다면 첫 번째 들어온 경우 A가 첫 번째 또는 B가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2가지가 있다. 또 이제 세 사람이 나열된다고 생각해봐. A, B, C 라고 얘기하면 나열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A, B, C 밑으로 나열할게. A, C, B, B, A, C 그 다음에 B, C, A, C, A, B, C, B, A 라고 얘기해서 총 몇 가지 나와? 얘들아 이렇게 보게 되면 6가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맨날로 일렬로 세우는 거는 다 세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 4명 나열할 때를 기준으로 3명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 A, B, C 세 사람을 나열할 때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해보자. 선착순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연속해서 들어오는 거잖니.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선착순으로 달려 들어와. 그러면 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몇 명이야? 3명 중에 1명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3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오는 몇 명이겠어? 당연히 1명이 자리 채워졌으니까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겠지? 얘는 2가지겠지. 그 다음 마지막에 1명밖에 안 남았잖아. 1명이지? 그런 상태에서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 곱하니까 몇 가지 나온다? 6가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한 6가지가 앞에서 배웠던 A, B, C, A, C, B 기타 등등의 것들로 6가지 채워진다. 그러면 4사람이 나열되게 순서 있게 배열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몇 자리 만들어 놓는데?
4자리 만들어 놓으면 돼. 그럼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몇 사람? 4사람. 그 다음에 3사람. 여기 2사람, 1사람. 해서 연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면 24가지가 나온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돼. 요렇게 일렬로 나열할 때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연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곱하기의 법칙, 곱의 법칙으로 아주 쉽게 계산한다. 이 일렬로 계산해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 이웃, 하계, 이웃하는 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면 이웃하게 나열하는 거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자. 묶어라 라고 얘기하면 돼. 묶어라 라고 얘기하죠. 묶어라. 그러면 우선은 이웃한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묶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보지 뭐. A, B, C가 있는데 얘네들은 너무나 친해. 그래서 항상 붙어 다니나 봐. 그래서 이웃하게 앉히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할 때 묶어놨으니까 얘들아 몇 사람이 나열되는 거지? 얘는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한 사람. 그러면 2사람이 나열되는 거잖아. 그럼 2자리를 마련하면 되겠네. 그지? 2자리를 마련해 놓고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 2사람,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 1사람. 그러니까 2가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봐봐. 이제 선생님 나열한다. A, B 묶여져 있으니까 C 가능한 거하고 C라고 얘기해놓고 A, B 이렇게 해서 가능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요 경우에서 봤더니 순서 있게 나열하다 보니까 A, B와 B, A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A, B, C하고 B, A 이웃하는 건 만족하니까 C.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C에 A, B와 C에 그 다음에 묶어놓고 BA라고 얘기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4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4가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다시 보잔 말이야. 봐. A, B, C가 있을 때 이렇게 나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보는 거야. 크게. 크게 봐서 2사람이 있으니까 2사람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를 만드세요 라고 얘기해놓고 끝! 이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사람이 2사람이잖아. 그럼 2사람이 순서 있게 같이 또 나열되겠지, 그지? 2사람이 순서 있게 나열되니까 곱하기잖아. 근데 얘네들이 나열되면서 얘네들도 같이 나열되고 있으니까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나열하고 있겠지. 그래서 곱하기가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요렇게 둘이 너무 친하대. 그러면 이웃한대 라고 얘기하면 이웃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럼 몇 사람이 있어? 전체로 보면 3사람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얘네들도 얘네들 나열되면서 자리를 또 바꾸니까 2자리를 또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묶음 자리로. 그럼 여기 2 곱하기 1을 하니까 몇 가지 나온다? 6이 12. 12가지가 나온다. 원래 4사람 나열되면 24가지였잖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지 뭐. A, B 하고 C, D가 있는데 A, B가 너무 친해서 이웃, C, D가 너무 친해서 이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2사람이 나열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2 곱하기 1, 2가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얘네들이 그 안에서 나열되잖아. 묶음으로 2자리를 만들어 놓고 2 곱하기 1 해야 되고 얘네들도 동시에 나열되고 있잖아. 그래서 2자리 만들어 놓고 2 곱하기 1이라고 얘기해서 전체는 몇 가지 나온다? 8가지 나온다. 라고 답을 쓸 줄 알아야 돼. 요것이 이웃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